네, 안녕하세요. 오이과학 루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수학 시리즈에 이은 영상이고요. 네 분수를 알아볼래? 네, 은근히 재미가 없네요. 아무튼 여러분에게 화를 낸다는 게 아니고요. 수학적인 분수를 말하는 겁니다. 저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퀴즈 하나 내보죠. 여러분 3분의 3 아시죠? 자, 3분의 3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진분수에 속할까요? 가분수에 속할까요? 이거 솔직히 이런 문제는 초등학생이 더 잘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개념 우리가 가끔씩 잊고 살지 않나요? 아마 중학생 이상 분들이라면 이거 은근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은근히. 안 헷갈리면 대단하신 거고요. 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마지막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한번 심도 있게 깊이 고민해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단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우선은 분자와 분모의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보죠. 간단히 두 가지 분수를 예시를 들었는데 먼저 분모값이 분자값보다 크다. 그러면 두 분수 중에서 어느 분수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5분의 2죠. 분모가 더 큰 거는 당연히 1보다 계산하면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계산하든 안 하든 딱 봐도 1보다 크기가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수라고 해서 다 1보다 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말이죠? 분모가 분자값보다 클 때입니다. 바로 2분의 5가 아니고 2분의 5죠. 예, 순간 제가 헷갈렸습니다. 자, 2분의 5죠. 자, 분자값이 더 크죠. 이럴 때는 계산하면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1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분수는 1보다 큰 수를 표현할 수도 있고 1보다 작은 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모값과 분자값이 같을 때, 즉 뭐 3분의 3 이런 거죠. 이럴 때 분수값은 1보다 어떻다? 자, 바로 같다죠. 네. 순간 혹시나 이 보기 보시고 둘 중에 하나 크다 작다 중에 고르셨다면 낚이신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일부러 한번 낚아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는데 여러분을 뭐 이렇게 좀 기분 나쁘게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어릴 때 이런 거 정말 많이 낚였습니다. 왜냐면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이 답을 생각할 때 말이죠. 가끔씩 이 보기 안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자신 있게 공부는 자신의 생각을 자신 있게 표현했을 때 답일 확률이 높아요. 이 보기 중에 생각을 하려 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먼저 생각을 해본 뒤에 보기를 보고 그 내 생각과 보기가 같으면 정말 그건 답이고 없으면 둘 중에 하나 이상한 거죠. 내 생각이 이상하든지 보기가 이상하든지. 이번엔 보기가 이상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조금 확실한 공부를 하시라고 살짝 요런 보기를 내봤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한 가지 하나의 분수 안에서 분모와 분자는 일심동체입니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고 같이 먹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잠자는 그런 상대입니다. 무슨 뜻이냐? 자, 4분의 2라는 숫자가 있죠. 이 숫자를 바꾸고 싶다. 분모 분자 숫자를 좀 크기를 변화하고 싶으면 예를 들면 지금 예시로 12분의 6으로 크기를 변화하고 싶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 바로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방식을 통해서 분모 분자의 숫자를 바꾸곤 했습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분모 분자의 3이라는 숫자를 똑같이 곱해서 이렇게 12분의 6이라는 분수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 하나의 분수를 분모 분자의 숫자를 바꾸고 싶을 때는 분모 분자에 똑같은 분수를 똑같은 숫자를 곱하거나 나눠야 된다는 점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고민해 보라는 의미로 이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 그렇다면 솔직히 이 배웠을 때는 다 어렵지 않게 느끼셨을 거예요. 4분의 2나 12분의 6이나 뭐 당연히 같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저는 진짜 고민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같을까? 정말 같은지 안 같은지 한번 그림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두 가지 분수를 준비했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자, 둘 다 막대기 똑같은 막대기 하나 준비하겠죠. 비교를 하려면 같은 대상을 비교해야지 다른 대상을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럼 당연히 크기가 다르겠지. 자, 아무튼 자, 이 같은 막대기 하나를 기준값에 의하면 왼쪽은 4칸, 오른쪽은 12칸으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누겠습니다. 자, 4칸으로 나눴고요. 오른쪽은 12칸으로 나눴습니다. 이 상태에서 비교할 대상은 왼쪽에서는 2칸, 오른쪽에서는 6칸입니다. 과연 이 크기가 같은지 다른지 대충 눈으로 저기 이렇게 멀찌감치 봐도 어느 정도 비슷할 것 같지만 수학은 정확해야 되죠. 한번 가까이 붙여보죠. 자, 이 막대기 크기와 오른쪽 막대기 크기가 동일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크기가 같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좀 정리를 하자면 기준값에 대한 비교값의 비율이 같다면 어떤 숫자가 와도 크기는 동일하다는 게 분수의 규칙입니다. 다시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 분수가 있는데 기준값이 4고요. 비교값이 2죠. 즉 기준은 좀 쉽게 말하겠습니다. 분모는 분자보다 2배 크고요. 분자는 분모보다 2배 작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분수도 보면 분모는 분자보다 2배 크고요. 분자는 분모보다 2배 작습니다. 똑같은 비율이 적용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분수는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게 수학적인 규칙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4분의 2랑 똑같은 분수를 쓰시오 라고 하면은 아마 100년이 걸려도 못 쓸 겁니다. 끝도 없이 셀 수 없이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숫자, 이 비율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당연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전 조금 특이한지 아닌지 몰라도 가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가르칠 때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야 된다 했습니다. 뭐 그렇다 쳐요. 예, 이해돼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더하거나 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정말 안 되는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 파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4분의 2가 아까처럼 있죠. 자, 이번에는 똑같은 수를 한번 더해보죠. 아까 3을 곱했는데 이번에는 서로 분모 분자 3을 더해보죠. 당연히 7분의 5가 나오죠. 과연 4분의 2랑 7분의 5가 같은지 다른지 그림으로 표현해보죠. 4분의 2는 막대기 하나를 4조각 내서 그 중에 2조각, 7분의 5는 7조각 내서 그 중에 5조각. 그냥 뭐 어린 아이가 봐도 다른 건 눈치 채셨겠지만 가까이 대보죠. 네, 정말 다르네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즉 분모 분자에 더하거나 빼면 이 처음 분수의 크기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뭐 커질지 작아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분수의 크기가 계산된 양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거나 나눗셈만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왜 더하거나 빼면 안 될까라고 물어보면 더하고 빼면 크기가 달라지니까요 라고 말을 해도 되지만 정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좀 보거든요. 왜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면 안 될까? 이 말은 분수의 뜻을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분수의 뜻을 알면 충분히 답이 나옵니다. 바로 분수는 나눗셈의 다른 표현 방식이거든요. 뭐 3 나누기 2를 다른 표현 방식으로 한 게 바로 분수의 표현 방식입니다. 즉 분수는 나눗셈입니다. 즉 나눗셈에서 태어난 거기 때문에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눗셈과 친척이 곱셈이죠. 친척? 아무튼 나눗셈과 비슷한 개념이 반대 개념이지만 적용할 수는 있죠. 나눗셈의 반대 과정이 곱셈이니까 나눗셈 곱셈이 거의
같은 형제간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분수는 나눗셈의 일종이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면 그 값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4라는 분수가 있으면 이걸 우리는 나눗셈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이죠? 그렇죠? 4 나누기 2로 말이죠. 왜? 분수는 나눗셈의 다른 표현 방식이니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4 빼기 2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곱하기로도 표현할 수 있죠. 자, 곱하기를 표현하면 4 곱하기 2분의 1과 같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나눗셈 곱셈의 다른 표현 방법이 분수라는 걸 알고 계시면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이유가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덧셈 뺄셈이 분수의 덧셈 뺄셈을 할 때 분모의 크기가 다르면 통분이라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분이라는 과정을 거쳐도, 즉 분모 분자의 숫자가 달라져도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덧셈 뺄셈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때 통분의 뜻을 살짝 알아보면 둘 이상의 분수에서 분모의 크기를 같게 하는 걸 통분이라고 하죠. 전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바로 이게 아니고요. 저는 둘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일 때는 통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3분의 2라는 분수가 하나가 있다. 통분하시오. 뭐 어떻게? 그죠? 둘 이상의 분수입니다. 즉 누군가 옆에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통분해야 되는 거예요. 크기를. 2개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분수가. 통분이라는 개념을 이런 식으로 꼭 이해하셔야 되고,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죠. 자, 4분의 1이라는 분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12분의 1이라는 크기를 더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16분의 1 아니에요? 아니면 16분의 2 난리 나죠. 네, 난리 나죠. 자, 이 분수를 서로 더하기 위해서는 분모의 크기를 맞춰줘야 됩니다. 왜 맞춰야 되냐? 자, 우선은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계산 과정부터 해줘. 자, 통분을 하면 쉬운 숫자로 12로 통분하는 게 낫겠네요. 분모를. 그럼 분모 분자에다 3씩 곱해주면 12분의 3이 되고, 12분의 1은 통분할 필요가 없겠네. 그냥 12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분모를 맞추고 나서 분자를 더하면 12분의 4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배웠죠. 그런데 통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무슨 이유냐면 그림을 그려보면 압니다. 자, 4분의 1에 해당되는 그림은 막대기 하나 있으면 4분의 1, 이 빨간 칸의 크기만큼 해당되고, 12분의 1은 똑같은 막대기를 12등분해서 그 중에 한 조각만큼이 12분의 1의 크기입니다. 자, 이걸 그냥 더한다는 얘기예요. 더하면 숫자로 표현하면 2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2? 애매하죠. 그래서 통분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솔직히 이 12분의 1을 분모를 4로 통분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작은 걸 큰 거로 통분해야 되는 고정관념을 없애셔야 돼요. 12를 4로 통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분자 값이 약간 소수가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 뿐이지 계산 못 한다는 건 아니죠. 이해되시나요? 그쵸? 하지만 책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작은 수를 큰 수에 맞춰서 통분하는 게 보통이죠. 그래서 이 4조각을 12조각을 자르면 요 빨간색은 요 파란색 조각이 3조각이 들어있는 크기죠. 3조각. 그래서 그러면 요 크기로 기준을 두면 요 파란색 한 조각, 빨간색은 요게 3조각이 나오니까 총 4조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크기다. 이래서 덧셈을 할 때는 통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숫자로 표현해도 그 크기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통분을 하지 않으면 뭐 16분의 2? 그럼 완전 크기가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16분의 2? 그죠? 아니면 16분의 1? 완전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덧셈 뺄셈을 할 때, 더하고 빼고 싶을 때는 통분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번 영상 마지막. 자, 모든 자연수는 분수이다.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이거 많은 초등학생들이 잘 잊어먹고 삽니다. 그냥 자연수는 자연수, 분수는 분수, 이렇게 따로따로 조금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숫자 4를 보면 분모에 뭐가 있다. 분수를 표현하면 뭐죠? 1분의 4죠. 분모에 1이 있는 걸 생략해서 쓴 게 자연수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4와 1분의 4는 다르다 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뭐 같다는 건 아시겠지만 개념도 똑같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1분의 4에서 1을 생략한 거고요. 이렇게 따지면 아무튼 2, 4, 5, 6, 7, 3, 4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거를 분수로 표현하라. 그러면 분모에 뭐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렇죠. 1이 생략된 건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왜 좋은지는 다음 영상에 꼭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우선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약간 참고를 해서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어떤 자연수를 봤다. 이 자연수 속에는 여러 가지 계산 공식이 숨어 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숨은 그림 찾기처럼 숨어 있다는 거 아셔야 돼. 자, 7이라는 자연수는 이런 게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7 더하기 0, 더하기 0이 생략돼서 7이 될 수도 있고요. 뺄셈은 빼기 0이 생략돼서 7이 될 수도 있고, 곱셈으로 바꾸면 7 곱하기 1이 곱하기 1이 생략돼서 7이 될 수도 있고, 나눗셈을 바꾸면 7 나누기 1이 7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이런 개념이 크게 필요 없지만 중고등학교 가서는 어떤 자연수를 딱 봤을 때 수학 시간에 이런 식으로 머리에 좀 떠오른다면 숫자를 뭐 바꾸거나 막 계산을 바꿔서 풀이할 때 조금 유리할 수 있다고, 좀 이해하기 쉽고 계산하기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참고사항이지 꼭 강요사항은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문제, 자 3분의 3은 진분수일까요? 가분수일까요? 바로 답은 답은 하기 전에 제가 강조하는 거, 숫자를 그냥 숫자로만 보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보시란 얘기고, 자 답은 3분의 3 분모 분자 크기 같은 것도 가분수에 속한다는 점 저도 몰랐어요, 솔직히.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학습의 기회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고 한번 가시죠.